여러분, 셧다운 종료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서명만 남았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은 별로 반응이 없네요. 그죠? 참, 요즘이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보시면은 참 어려워요. 이게 왜 그런 건지, 그죠? 이유는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크립토 공포 지수는 15예요. 7개월 만에 최저거든요. 그러면은 7개월 전으로 돌아가면 어떤 이슈가 있었나요? 네, 바로 관세 이슈가 있었죠. 미중 관세. 그때보다도 낮아요. 그러니까 지금 크립토 분위기가 얼마나 안 좋은지를 우리가 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S&P 500이랑 나스닥은 그래도 굉장히 잘 버텨주고 뭐 약간의 뭐 조정이라 할 것도 없이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크립토는 지금 진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은 생각들이 드실 것 같아요. 야, 이거 다 가는데 오늘도 보면은 우리나라 환율 지금 1467원인데 코스피는 4100이잖아요. 그 코스피도 많이 갔잖아요. 근데 왜 크립토만 이러냐. 그죠? 금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다시 반등을 시작했죠.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정말 크립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많은 생각이 드실 거고, 특히나 입문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게 더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불안하시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의 이제 고민은 그거죠. 결국은 여기서 떠나야 되냐, 그죠? 떠나서 갈아타야 되냐, 아니면은 현금을 쥐고 있어야 되냐. 이제 그게 아니라면은 오히려 더 버텨야 되냐. 그리고 더 이제 용기가 있으시고 이제 이런 막 책들도 읽으셔가지고 비트코인에 대한 확신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이 인생을 바꾸는 기회다 생각하고 막 더 적립식으로 모아가실 수도 있고요. 일단 지금은 시장의 분위기, 크립토 시장의 분위기는 최악입니다. 최악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이 최악인데 과연 올 초 4월에 관세 무역 갈등, 엄청난 첨예한 갈등, 그래서 S&P 500이 20% 떨어지고요. 나스닥이 30% 떨어졌을 때, 그때랑 비교했을 때 과연 지금이 정말 최악일까? 시장의 분위기가. 특히 크립토 시장의 분위기가 최악일까? 이 말은 뭘까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지금의 크립토 시장의 펀더멘털이 올 초 4월에 있었던 그 펀더멘털과 비교했을 때 더 최악이냐 이거를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고 했을 때 그래도 올 초 4월보다는 펀더멘털이 좋아졌지. 근데 가격은 지금 비트코인도 별로 안 좋죠. 고점 대비 한 20%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스트레티지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이따 뉴스로 보여드릴 텐데 이제 프리미엄이 다 빠졌어요. 그리고 비트마인도 마찬가지예요. 톰리가 투자하는 비트마인도 지금 미실현 손실로 지금 거의 몇억 달러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최악이거든요. 뭐 비트나 이더나 뭐 비트코인 트레저리나 이더리움 트레저리나 지금 다 안 좋아요. 근데 과연 펀더멘털을 봤을 때 과연 7개월 동안 변화가 없었는지 더 잘 되었는지를 진짜 냉정하게 판단을 해봐야 되고, 진짜 여기에서 정말로 뭔가 확신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뭐 수개월 내 아니면 몇 년 내에 자산이 크게 증가할 수 있는 기회로 맞이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조금 올랐다가 떨어지고 조금 올랐다가 떨어지고 계속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사이클 종료일 수도 있다. 왜냐면 이게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계속해서 지금 저점을 낮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이클의 종료의 시작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1년, 뭐 1년 반 이렇게 지속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과거의 세 차례의 그 사이클 패턴에 의하면은 지금 이제 기간은 종료에 가깝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머릿속이.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여러분들은 정말 많은 생각이 드실 거예요. 괜히 크립토에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몇몇 분들은 그냥 S&P나 QQQ나 모을 걸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 부동산에서 좀 넘어오신 분들은 부동산 요즘 분위기 좋은데 나 부동산 그래도 괜찮은 거 갖고 있었는데 뭐 괜히 팔았다, 뭐 괜히 대출 받았다, 그 돈으로 그냥 한국 주식이나 미국 주식이나 살 걸, 이렇게 후회하실 수도 있고요. 여러 생각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가 이제 문제예요. 네, 여기에서 정말 그 공포가 깊은 만큼 정말 미래의 결과가 어떻게 발생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너는 어떻게 할 건데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팅을 했죠. 네, 저는 비트코인을 믿습니다. 확신을 하고요. 그 이야기는 이제 뭐냐면, 네, 이런 책들을 제가 읽고 계속 읽고, 또 요즘에는 워런 버핏의 그 책들과 뉴스들 많이 챙겨보고 있다고 했죠. 읽어봤을 때 지금은 저는 이제 매도할 타이밍은 아니다. 오히려 더 사죠. 그래서 MSTR도 안 좋고 미스티도 안 좋은데 배당 나오면은 MSTR 사고 비트코인 사고 이제 그러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서 뭐 그래도 제가 비트코인을 투자한 지 그래도 몇 년 됐기 때문에 평단가가 꽤 낮아요. 그리고 수량도 좀 있어서 그걸 매도하고 뭐 강남 아파트를 살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선택은 안 한다는 거죠. 왜냐면은 저는 우선 2030년까지 우선 향후 5년, 더 넓게는 향후 10년까지 보고 투자했을 때 그것만 버티면, 호드를 하면 정말 제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부가 저에게 주어질 거라고 저는 아직도 믿거든요. 근데 그런 믿음은 어디서 생기냐? 바로 이런 책들을 통해서 생기는 겁니다. 저희 거인의 정원에서 어제 이 책이 또 나왔거든요. 당신은 왜 부자가 되지 못하는가? 바로 이 책인데요. 이 책은 이제 그 지미송이라는 비트코인 초기 홀더 개발자가 쓴 책인데, 이 책은 이제 뭐에 대한 책이냐? 법정화폐에 대해 다룹니다. 그러니까 법정화폐 vs vs 비트코인이에요. 그래서 법정화폐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망치는지, 특히 가족, 공동체, 그 다음에 종교, 더 가치 있는 삶,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말 500페이지가 넘게, 몇 페이지야? 거의 500페이지에 걸쳐서 지금 엄청난 참고 문헌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책도 또 읽는 거예요. 밤늦게까지 읽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읽고 하면서 봤을 때 저는 아직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개인의 부를 빼앗는 법정화폐, 그리고 이것에 우리가 역행할 수 있는 비트코인의 혁명.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저는 희망이라고 보는 겁니다. 당신은 왜 부자가 되지 못하는가? 왜 가난을 탈출할 수 없는가? 저는 그것이 바로 이 법정화폐에서 모든 게 벌어졌다고 생각해요. 법정화폐에서요. 이제 또 양적 완화 엄청나게 하죠? 이제 뉴스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책에 이렇게 부제로 나온 것처럼 비트코인을 늦게 깨닫는 대가는 평생의 빈곤이다. 저는 이 말을 맞더라고요, 이 말이.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 MSTR, 뭐 이더리움, 트레저리 컴퍼니들의 상황이 안 좋은데 그 안 좋은 게 가격이 안 좋은 거죠? 근데 펀더멘털은 좋다. 그러면 기회죠, 오히려. 근데 이거를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슈퍼햇니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 초보다 더 최악으로 보인다. 당시에는 다 같이 안 좋았는데 지금은 오를 거란 기대감과 다른 자산 상승에 따른 포모가 겹치면서 힘들어하는 것 같다. 그렇죠. 바로 저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가격과
이게 괴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회일 수도 있고요. 정말 저도 이런 말씀을 쉽게 드리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면 말씀 주신 것처럼 괴롭거든요. 이게 감정적으로 머릿속으로는 그래 맞아 보세요. 워런 버핏도요. 손절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09년 1월에요. 마이너스 30% 손절을 했어요. 무려. 그리고 이거를 자기가 치명적 실수라고 그거 주식 투자의 주요 실수라고 인정하면서 공개적으로 발언도 했어요.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죠. 처맞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워런 버핏도 결국에는 끝까지 최후의 승자가 되는 거. 게임은 끝날 때까지 가봐야 된다는 거. 머릿속으로는 잘 알고 있는데 현실로 벌어지면 링 위에 올라가서 쳐맞으면 그럴싸한 계획들은 다 사라지는 겁니다. 자, 워런 버핏이 어떻게 손절매를 했느냐? 2009년 1월에 마이너스 30% 주식을 손절했어요. 그 주식이 뭐였냐? 코노코 필립스라는 주식이었습니다. 2008년 말부터 2009년 초까지 계속해서 매도를 했어요. 정유주예요. 정유주. 세계적인 규모를 가진 탐사 및 생산 전문 에너지 기업이었고 석유 및 천연가스 탐사 및 생산 전문 기업이었습니다. 글로벌 석유 및 천연가스 대기업 중에 하나이고 미국 내에서 주요한 원유 생산량을 자랑하는 우량주였어요. 근데 이때 무슨 일이 터지나요? 서브프라임이 터지죠? 그러면서 유가가 급락하면서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입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주가가 거의 30% 급락을 하게 되고요. 워런 버핏은 손절을 결국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그러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손절을 한 다음에 불과 한두 달, 몇 주, 두 달 뒤에 주식이 역사적인 저점을 찍고 V자 반등을 시작해서 이 원금을 다 회복하고 정고점을 넘어버려요. 그래서 워런 버핏이 말하는 게 이겁니다. 시장의 최저점에서 투매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자주 언급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크립토가 시장의 최저점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우선 크립토 공포지수로 봤을 때는 7개월 만에 최악이죠. 투매 물량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워런 버핏은 이때 손절을 통해서 뼈아픈 교훈을 얻게 되고 또 이것을 자신의 그런 배움으로 인사이트로 삼아서 결국에는 또 전설의 투자자로 남고 이번에 이제 마지막 주주서한을 보냈습니다. 이제 은퇴를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버핏이 매도 타이밍을 잘못 잡았다고 스스로 인정한 근거다. 근데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트코인 뭐 이런 관련된 것들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고 더 좋은 걸 찾으시면 돼요. 물론 그게 현금일 수도 있어요. 근데 현금이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점에 잡으셨으면 그만큼의 마이너스 폭은 정해진 거죠. 근데 만약에 그거를 이번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한 20% 비트코인이 한 20% 하락했으니까요. 20% 손절을 했어요. 근데 그 원금을 갖고 여러분들이 그 20%를 만회하고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것에 갈아탈 수만 있으면 되시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스스로 결정을 잘 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다른 분야의 공부도 많이 하셔야겠죠. 근데 이제 저는 오히려 이제 비트코인에 많은 자산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 이제 미국 주식도 모으기 시작했죠. 저도 이번에 이제 자산 배분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주택 부동산이 있다는 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공부를 하면서 뭐 당신은 왜 부자가 되지 못하는가 이런 걸 읽었을 때 결국엔 법정화폐는 타락하고 법정화폐로 갖고 있으면 나의 삶, 개인, 공동체, 더 가치 있는 삶 이런 게 다 무너질 텐데 그럼 결국에는 이 법정화폐에서 벗어나는 건 더 좋은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뭐냐 했을 때 저의 귀결은 계속해서 비트코인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미래는 아무도 모르죠. 갔다 오신 분이 없으니까. 하지만 그 확신을 갖고 있고 오히려 더 모아가고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누적이 되면 몇 달 후, 뭐 몇 년 후, 5년 후 저는
더 부를 많이 늘릴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좋은 선택을 잘 하시면 좋겠고요. 그 피델리티 리서치 부사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피델리티도 여러분 1위가 블랙록이고 비트코인 ETF 출시해가지고 그거 판매한 거죠. 2등이 피델리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블랙록을 통해서, 피델리티를 통해서 비트코인 ETF를 샀겠습니까? 근데 비트코인 가격이 안 좋아. 그러면은 원망이 많겠죠. 고객들의 원망이. 그래서 그런지 피델리티의 리서치 부사장도 한마디 하는 거예요. 비트코인 긍정적인 펀더멘털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부진한 이유. 이게 제목이에요. 펀더멘털은 긍정적이에요. 지금 너무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 보여드리면 JP모건 계속 들어오죠. 그 다음에 시티랑 미국 예탁결제 청산회사라고 해서 뭐 토크나 담보기술, 스테이블코인 시장 다 너무 좋습니다. 그죠? 그리고 페를리 뉴욕 연준 이사는 연준의 자산 매입 재개 시점이 멀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요. JP모건 예금 토큰을 출시하고요. 찰스 슈왑은 비트마인, 이더리움 트레저리를 모으고 있죠. 그 다음에 서클의 3분기. 서클도 이게 참 재밌는 게, 여러분 서클이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작년 3분기 대비해서 순이익이 202%나 증가하고 USDC 유통량도 108%가 급증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금리 인하된다고, 금리 인하되면 채권금리가 낮아지니까 이익이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미래 실적이 불안하다고 해서 주가 폭락을 12% 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초보자분들은 더 어렵겠죠. 공부 안 하신 분들은. 그죠? 분명히 실적은 좋아지고 있는데 미래 실적이 안 좋다고 해서 이렇게 됐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앞으로 1조, 3조, 10배, 20배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단기적으로는 이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서클의 발행량이 늘어날 거고, 유통량은 더 늘어날 거고, 순이익은 더 늘어날 거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런 게 펀더멘털이라고 봤을 때, 저는 펀더멘털이 생각해도 좋아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피델리티 리서치 부사장님하고 의견이 같아. 그럼 왜 이렇게 빠지냐? 똑같습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지금 장기 보유자들의 느린 매도예요. 그러니까 고래들이 계속 파는 거예요. 고래들도 지금 똑같대요. 어떠냐? 심리적으로 아까 말씀해주신 포모, 다른 건 다 올라가는데 내 것만 안 올라가. 그쵸? 그래서 금, S&P 500 같은 다른 자산에 비해 뒤처지면서 투자자들이 피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절성 투자, 우리가 옥토버 많이 기대했잖아요. 근데 옥토버 그리고 11월도 지금 안 좋아요. 거의 이제 중간 다 지났는데 계절성 기대도 붕괴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연말이 되면은 이제 세금 문제 같은 것도 있겠죠. 뭐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산 리밸런싱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고래들의 매도세는 거의 한 중하반기부터 계속 됐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컨시스턴트 슬로우 블리드, 천천하게 출혈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장기 보유자들 속에서. 참 이런 장기 보유자들 고래들이 안 팔아줬으면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아닐 텐데 이미 벌어진 현실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의 이제 진가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빛나는 의사결정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기업을 운영할 때 그 CEO들하고 그 임직원들하고 연봉 차이가 엄청나게 나잖아요. 막 수십 배에서 수백 배까지 나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근데 그 의사결정 하나가 정말 기업을 좌지우지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삼성이 HBM을 생산하는데 그 생산 방식에 있어서 잘못했다가 지금 물론 지금은 좋지만 몇 년 동안 헤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그 의사결정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달린 겁니다. 지금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것인가. 그 의사결정이 미래의 여러분의 부의 레벨을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지금 당장은 뭔가 활로를 찾은 것 같고 당장 뭔가를 했어. 근데 그것이 또 돌이켜봤을 때 내 인생의 후회로도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뭐 조언, 뭐 조금 저의 생각 이런 것들은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저도 지금 의사결정을 잘못하면 나중에 후회를 많이 하겠죠. 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럼 저도 그 떨리는 순간,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의사결정 과정 속에서 최선의 결정을 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책 읽고 공부하고 리포트 읽고 뉴스 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좋은 선택을 꼭 하셨으면 좋겠다. 저의 포지션은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런 순간순간의 책임을, 투자의 책임을 본인이 지는 연습을 하셔야 결국에 여러분들이 더 성숙한 투자자가 되는 거고, 더 큰 돈을 나중에 굴리실 때 정말 강한 멘탈과 또 뛰어난 수완으로 더 점프하실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